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7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20대 여성으로 신천지교입니다. 특히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또 다른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도내 의료진의 대구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면서 전주문화방송이 선거구별 총선 공약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흐린 날씨에 대기질도 종일 나빠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신천지 신자로 밝혀졌는데요. 2주 전에 전주의 신천지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최근에 증상이 나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신천지 교회. 지난달 16일 신천지 신자인 26살 여성이 이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12일 후 이 여성은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내려져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7번째 환자는 열이 37도 수준에서 머무는 등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진북동 자택에서 밀접 접촉한 가족 중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언니와 남동생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고 지난달 16일 집회 이후에는 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말이 사실이라면 팔복동 신천지 교회의 또 다른 감염자에 의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나올 줄 알았어요, 얘네들. 맨날 집단으로만 뭉쳐다니고 여기 젊은 애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막 새카맸어, 이 동네가. 방역당국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7번째 확진 환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라든지 방문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 문자를 드렸고요. 또 지난달 16일을 전후에 환자 가족들이 대구에 다녀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7번째 환자가 신천지 신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된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신천지 신도들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첫 번째 신천지 확진 환자의 가족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확진 환자로 분류된 20대 여성의 언니와 남동생이 앞서 검사를 받은 부모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건 7번째 확진 환자가 대구를 다녀온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내에 또 다른 감염자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칫 지역 내 집단 감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예배를 같이 했던 신천지 신도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대 확진 환자는 지난달 16일 전주의 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잠복기 내에 이루어졌던 신천지 예배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당시 신천지 교회에 또 다른 감염자가 있었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대구와 유사해 매우 심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7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예배를 받던 신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가족 중 참석자가 있다면 자가격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증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검체 채취를 통해서 그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신천지 신도 13,000여 명의 1차 조사 결과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290여 명의 신도가 응답을 거부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데다 60여 명은 연락조차 어려워
경찰과 공조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로 신천지 제출 명단에 없던 10여 명의 신도가 확인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시설 10여 곳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했어요. 이분들도 현재 저희가 방대본에서 받은 명단과 똑같이 2주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를 다녀온 적 없는 도내 신천지 신도의 확진은 자칫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어 도 방역 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도 2주일 더 연기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당초 16일로 계획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정부 방침대로 23일로 추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는데 2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초중고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개학을 2주간 더 늦추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사태의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강릉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제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격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10여 명이 기숙사 격리를 거부하고 원래 살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에서 증상이 없었던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정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익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곧바로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조치하고 검취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익산시는 원룸에서 격리하는 유학생들도 외부 외출을 금지시키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전원 의무적으로 검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기숙사 격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보니 대학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학교나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서 격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죠. 특히 확진 환자를 접촉만 해도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니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걱정이 큽니다. 저 기업 하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관리 못하면은 이제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익산 지역만 해도 앞으로 귀국할 중국 유학생은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익산시가 경찰 협조까지 구한다 해도 기숙사 단체 격리를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네, 요즘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재기나 가짜 뉴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대표적인데요. 경찰이 생명을 위협하는 매점 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서 수억 원을 가로채 구속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낮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풍경입니다. 2시부터 KF94 마스크 판매가 시작돼 장사진을 이뤘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찍 나오도 안 드셔 마스크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 저기 될까 봐 전염될까 걱정되죠. 예, 방금 이곳 하나로마트에 입고된 마스크 200개가 모두 팔렸는데 모두 판매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익산에 사는 30대 남성은 생산자를 사칭해 마스크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억 원이 넘는 유통업자들의 입금액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은 또 전주 등지에서 최근 마스크 매점 매석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 심리를 이용한 악질 범죄로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있다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모두 10건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들먹이는 가짜뉴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주부터 사회관계망이 유포된 도내 신천지 교인 명단은 13년 전 작성돼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이름과 주소 등 민감 정보가 담긴 만큼
최초 게시자와 2차 유포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성금과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김진수 선수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성금 5천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한일 섬유와 명성 어페럴 등 전주 지역 6개 섬유 제조업체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했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주시 완산구 관내 소상인을 위해 소독약 나누기 행사를 열고 앞으로 관련 행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불안하지만 위기 극복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은 사뭇 감동적인데요. 지난주 도내 젊은 의사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간호사들도 하나둘 그렇게 위험하다는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에서 검진 업무를 담당해온 간호사 남태호 씨. 대구 지역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는 남 씨는 방송으로 접한 대구 지역 상황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결혼 1년 차로 신혼생활 중인 간호사 송주혜 씨도 대구로 향합니다. 15년 차 베테랑 간호사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송 씨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를 처음에 하게 될 때 의료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 가려고. 파견을 자청한 도내 간호사 5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200여 명이 사투 중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군산의료원 소속 의사 1명과 남원의료원 소속 간호사 3명도 대구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마음 가지고 가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씩씩하게 다녀오려고. 병상과 의료인 부족에 힘겨워하는 대구의 호소에 전국 의료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후보 정책까지 묻히고 있어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정책 대결을 장려하고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1호 입법안과 1호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산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산은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곳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군산 제1고 선후배 간 2파전 양상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은 중앙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전주가 아닌 군산 새만금에 하자는 겁니다. 첫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모두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며 전북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군산 지역과 전라북도에 가장 크게 이익이 되는 기관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전기차 클러스터의 완성입니다. 재선 기간 쌓인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가 군산의 끝까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전기 버스, 전기 트럭, 전기 승용차, 전기차에 관한 모든 모델들을 군산에서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신영대 후보의 1호 법안은 낡은 아파트의 유지 보수 비용을 빌려주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하게는 살 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김관영 후보는 20대 당시 된서리를 맞았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출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같이 제출해서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박정호와 송범상, 최순정, 박회숙, 정재은 등 군산에만 5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그제 이름을 밝히는 ARS 녹음 전화 발신이 경선 룰 위반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상대 이덕춘 후보의 요구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진흙탕 선거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 자제와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군수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지난 군수 당내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고준식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과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기농협 조합장이 나서는데 민주당의 진안 지역 권리당원은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도내 각 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김제시가 지역 상품권을 특별 할인해주고 소상공인 지원과 임대료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3월 한 달간 김제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대책도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연 3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빈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합니다.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 시책을 강구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연지시장에서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사랑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오는 31일까지 상품권을 8% 특별 할인합니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봉덕 공공실버주택은 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지난 연말 총 80세대 규모로 완공했으며 고령 입주자들을 고려해 문턱이 없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와 응급 비상벨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생산한 쌀이 제주도민 밥상에 오릅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현미와 찹쌀 등 남원 지역 곡물 500톤을 제주도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박인현 작가 초대전이 오늘부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와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오는 31일까지 김관태, 김정숙 산학협력기획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백희 갤러리가 오늘까지 쉼 속에서라는 주제로 권현경 작가 초대전을 엽니다. 전북 전주를 이미지화한 이정희 수채화전이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모레까지 열립니다. 혐오 표현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전시회가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혈액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늘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합니다. 군산시가 오늘까지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센터에서는 청년 전북 취업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모레까지 직업 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정읍시는 황토연 전투 승리의 중요성을 담는 제2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흐린 날씨에 대기질도 종일 나빠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12도, 익산 영하 1도에서 12도, 동부지역 무주는 0도에서 13도, 진안 영하 1도에서 10도, 서해안 군산은 1도에서 10도, 고창 1도에서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김제가 나쁨 수준을, 나머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